네, 현재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여 앞두고 있고요. 우리 증시 최근 들어서 미증시 대비로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장 중의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밤에도 미증시 올라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요즘 분위기상 조금 좀 신중하게 오늘 장중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되겠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43% 오르면서 2619.75포인트 선에 서 있습니다. 2620선 부근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어제는 2600선을 좀 위협받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중에 상승폭을 빠르게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딱 5일 이동평균선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플러스권 움직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6%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883.4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역시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오늘 장까지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 가운데 상승이 440여 개 정도 됐고 그리고 하락 종목이 60여 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요. 오늘장 우리 증시에서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1,500개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락불은 약 600개 정도 들어와 있고요. 아직 호가 잡히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먼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불이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이 딱 주도하겠다 싶을 만한 종목은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1% 미만의 그 상승과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움직임으로 눈치를 보는 흐름이 오늘 아침에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지만 오늘 반도체 쪽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SK하이닉스가 1.6% 정도 현재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다른 종목 다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1.6%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호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쪽으로 소폭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앞서 뉴스 전해드렸던 LS입니다. 오늘 5%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LNF와 손잡고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는다라는 얘기 나온 LS 쪽 그리고 또 KG 쪽에서도 이슈가 있죠. KG 케미칼 쪽에서 분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KG 그룹주들 오늘장 동반해서 영향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쪽에서도 상승불 뚜렷하게 나오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약 3% 정도, LNF도 3% 정도 오르면서 오늘장 출발 대기하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무리 지을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이 여러분들의 매매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다음 주 내가 조금 더 편하려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을 내다보시면서 주말 들고 갈지 팔고 갈지 오늘장 6시간 30분 동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도 신규 상장 있습니다. 프로테옴텍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 일정 있고요. 그리고 또 빌 게이츠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오늘장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뉴스 나오는지 최근 들어선 중국의 경제지표라든지 금리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장중에 영향받으니까요. 이 내용도 나오는 대로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한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훈풍을 이어가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0.59% 상승하면서 2623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3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이 참 컸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오늘장도 추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54% 상승한 882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종가 대비로는 약 4포인트가량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좀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 오늘장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를 지키면서 상승불 지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장과는 달리 오늘 장 개인만이 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운수창고 섹터입니다. 요즘 들어 좀 항공주들이 강세를 뚜렷하게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운수창고 업종 1.5% 이상의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장 또 화학 섹터, 철강금속 섹터 어제 이어서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운수장비 섹터도 강세 연출하면서 0.72%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섬유유복 서비스 업종 섹터 역시 0.6% 이상의 강세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더 강한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통신 섹터, 음식료품, 보험 섹터 약세고요. 하지만 약세 좀 낙폭이 크지는 않고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대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만이 1%에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11만 7,8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부하권 부근에서 주춤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1.5%대 강세 출발하면서 73만 3천원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 역시 오늘장 훈풍 이어가고 있는데요. 0.5% 동반해서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들 강합니다. 그 가운데 기아가 0.6%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 카카오 좋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1.2%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가 0.9%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31%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좀 견조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JYP엔터만이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LNF 주가 좀 견조한 모습인데요. 1.5% 가장 강한 시세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0.45%가량의 오늘 제한적인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점차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오늘장 엔터주들 좀 차익 매매를 소화하면서 JYP엔터가 점차 1% 가까운 상승 탄력, 하락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룹핑 해보면은요. AI 쪽,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AI 쪽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예전에 기사 찾아보시면은 뭔가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I를 좀 확대해서 마음 AI라든지 이쪽, 그리고 또 AI 나오면은 의료 AI 쪽, 균노라든지 이쪽까지 확대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기존의 종목군들보다는 정관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와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생소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메디콕스 이런 종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사업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편입되고 있습니다. 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런 부분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 탑10 종목 가운데서 LNF가 가장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LS와 LNF가 새만금에 1조 원가량의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LS랑 LNF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규모는 약 1조 원가량이고요. 2025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래 들어 LS그룹이 이제 2차전지 소재 산업군을 더욱더 강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LNF와 동반해서 LS 주가가 현재 급등하면서 7%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새만금에 좀 투자하는 흐름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분들 계속해서 찾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새만금이 전구체 메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SK온 그리고 LG화학 등을 비롯한 국내 내노란 셋업체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나왔던 소식에 LS와 LNF의 합작.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구체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전구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은 향후에 이쪽에 생존 전략에서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구체 쪽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이런 뉴스가 LS하고 LNF하고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체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일 때 사지를 말고 빠졌을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빠졌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리고 아직은 LS그룹 하면은 2차 전지에 단번에 좀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는데 LS그룹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분위기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업의 정관 추가 변경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만 보고 있고요. 향후에 역시 2차 전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이 차라리 접근이 더 가능하다,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S는 장 초반에 9%나 급등을 하다가 지금 빠르게 윗꼬리는 좀 형성이 됩니다. 99,9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주, 진에어 확실히 예전에도 짚어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5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객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았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가 항공사가 좋은 상황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설명을 해주셨죠. 진에어가 지금은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제주항공 4% 그리고 티웨이 항공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움직일 때는 이 저가 항공사들만 같이 대형 항공사들이 좀 무거웠는데 오늘은 대형까지 같이 움직임 나타납니다. 대한항공이 3%대, 아시아나항공도 2%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는데요. 항공주들, 대한항공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확실히 좀 돌아선 건지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가 항공주부터 먼저 볼게요. 티웨이서부터 먼저 보면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차트 흐름 다 비슷하니까 그냥 진에어 나와 있으니까 진에어로 본다면은 저가 항공사들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곧 이제 휴가 시즌이고 그러면은 여객 수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병에 대한 우려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휴가 시즌에서 대형 항공사들도 당연히 여객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유가도 안정돼 있고 환율도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항공업계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 바닥 확인했다. 빠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5% 이상 급등하지 않은데 연일 신고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어제도 신고가였는데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11만 2,700원. 지금 가격이 신고가여서요. 계속해서 이 가격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 이후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직전 고점을 넘어설까 말까 요 부분입니다. 50주 신고가가 31,050원인데 지금 37,700원이고 탄력도 좋습니다. 거의 4%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조선 섹터가 빠르게 양봉의 길이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2.6% 정도 다른 조선 섹터 비해서는 좀 덜 오른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장 2.5%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쳤습니다. 현재는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재라든지 피팅 쪽 같이 넘어가서 좀 연결해서 볼게요. 성광밴드 좋습니다.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쪽까지 강하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런 상승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기자재 추세적으로 좋네요. 네, 지금 또 뉴스에서도 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또 나왔죠.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줄 수주를 우리나라로 대만이 줄 수도 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뭐 조선은 지금 현재 나쁠 게 없습니다. 뭐 추세도 그렇고 뭐 계속 홀딩이죠. 그러면 이제 배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기자재 업체, 피팅 업체도 부품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실적 더 늘어날 것이고 같이 좀 연결해서 보면은 긍정적이다. 추세가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뭐 이거 굳이 지금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홀딩이죠. 예. 네, 그대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요. HD중공업도 그렇고 이 시간에 추천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추세 타고 가는 만큼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 산업재, 소재, 뭐 경기 민감 이쪽도 괜찮네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약간은 쉬어가서 그런지 오늘 기계 속 넘어가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일렉트릭,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밥켓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0.5% 정도의 상승권, 현대인프라코어도 현재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서 기계 섹터 좀 볼까요? 오늘 현대건설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밖에 소형주로는 진성TC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프라 투자가 계속 북미 유럽 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라는 게 계속 이게 플랜을 세워놨다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중단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설기계 장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중국인데 중국도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하반기에 중국 경제 낙관한다. 성장률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온 만큼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도 더 늘어날 것이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건설기계 이 장비는 그러면 더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자국에서 건설기계 많이 만들어내고 하지만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비중이 컸던 만큼 좀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시장에서 2차전지 반도체가 중심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추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는 어떤 쪽에 좀 더 비중을 실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쪽으로도 한 차례 이제 사이클이 저는 돌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그쪽에 이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2차전지 반도체는 저는 반도체 20, 2차전지 20 꼭 포트에는 넣어야지 지수의 흐름을 추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인데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가 오늘 또 전고점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가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 잘 못 갔으니까 뭐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 쪽이 강하고 반도체 이쪽 성장주 기술주 쪽이 반반 미증시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 다소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하락이고요. 하이닉스가 2% 넘게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 뭐 윈팩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일장 급등세를 보여줬던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강보합권 정도 혹은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선반영이었나 오늘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선반영된 것도 있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장비주들도 그렇고 물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물론 AMD는 조금 더 많이 한 2%대 정도 빠졌고 그쪽 섹터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지금 나스닥이 크게 오른 거는 빅테크, 특히 MS의 비중이 좀 큰 폭으로 차지했다. 메타랑 둘 다 한 3%대 상승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 후반대 상승.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온 만큼 그런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올랐는데 뭐 AI 관련주 말고는 크게 우리나라 대형주와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은 강하네요. PSK는 또 밀리는데 PSK 홀딩스는 또 강하고 이 소부장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그것도 홀딩 저는 이제 이런 지주 회사들을 별로 잘 안 봐가지고 그런데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저는 반도체 수급으로 쪽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뭐 뉴스는 없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는 이수페타시스는 일단은 지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몇몇 종목군만 시장 대비 나왔습니다. 테크윙이 또 3%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분할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하고 성공적으로 재상장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한 것도 업체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동국제강이 인적 분할하고 지금 거래 재개되는 그 첫날입니다. 그런데 다 안 좋습니다. 보통 뭐 신설법인이 좋으면 예전에 종속법인 별로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다 갈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다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 내에서 동국 CM이 냉연하는 쪽인데 15% 급락 나오고요. 동국제강은 열연하는 쪽 13% 하락, 동국제강 홀딩스 존속법인입니다. 6%대 하락하면서 분할한 이후에 그 누구도 웃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철강 산업 자체가 요즘 투자자들이 이쪽 업종에 잘 눈을 안 돌리고 주가 흐름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핫한 또 전고체 이쪽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그쪽이 그러면 좋다. 그럼 시장에서 이쪽에 좀 수급이 그쪽으로 좀 몰린 것 같고 이쪽은 수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잘 안 돌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민감주가 이제 뭐 하반기 되면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좀 홀딩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아, 예. 분할 이슈를 떠나서 회사 자체의 그런 가치를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얼마나 좀 되는 산업에 몸담고 있는지 철강 섹터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다음으로 또 볼만한 부분이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그동안 안 봤던 민감 섹터라든지 이쪽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2%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NCC는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이쪽은 살아날 기미가 아직 없나요? 오늘 대한유화 그래도 한 3% 넘게 네, 주가 오늘은 괜찮아서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뭐 철강 화학 쪽에 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바닥은 다졌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감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요즘 경기 민감주 괜찮아요. 뭐 철강이나 화학 섹터, 뭐 다른 예를 들면 뉴코라든가 철강 쪽에서는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셀러니즈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뭐 다우라든가 뭐 이게 괜찮은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급격한 상승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 이제 이쪽이 뭐 주도하고 있다, 주도할 거라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그냥 우리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류 쪽 보겠습니다. 의류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일이 자주는 없는데요. 한세실업이 지금 6%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FNF 쪽도 볼게요. FNF 쪽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무역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오늘 장에서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의류 관련해서도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움직임 전반적으로 나오는데요. 소비재 쪽도 오랜만에 좀 볼까요? 네. 일단 FNF의 강세는 의류 3사가 지금 FNF, 영업무역, 한세실업 지금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조금 따로 떼어놔서 봐야 될 거예요. FNF는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 얼마 전에 단기금리를 그냥 소폭이나마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오늘이나 내일 뭐 나올 것이라는 지금 소문 루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에서 비중이 큰 FNF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하면은 소비자들 지갑 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안 좋아요. 왜? 주변 여건은 안 좋아요. 주변 여건이 뭐냐면은 지금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좋은데 대신 미국에 지금 간밤에 이제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소비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미국 이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럼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지금 소매 판매 쪽으로도 이쪽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요. 오늘 방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도 강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현재 5% 넘게 오름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3% 정도, 한국항공우주 3%가량, 그리고 LIG 넥스원도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비슷하네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은 아직 뉴스는 없는데 앞서 저희 체크포인트에서도 방산 섹터 하반기에 실적 양호할 거다,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움직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대로템은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캔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캔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 아니에요. 우주항공 테마인데 항공우주 이런 쪽에 지금 강세가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캔코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강한데 지금 버진 갤럭틱 미국 회사 있잖아요. 네. 6월 달에 상업 우주 여행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40% 이상 폭등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뉴스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산 키워드로 보시면 안 되고 우주항공 키워드로 좀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버진 갤럭틱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주 회자됐던 그 우주항공 관련된 이 굴지의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 영향을 받는다까지 설명을 해주시네요. 현재 원달러 환율 10원 가깝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늘 장 1260원대 진입이 유력시됩니다. 양쪽 지수는 크게 힘을 못 냅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헤매는데요. 오늘 장 이제 한 주를 마무리 줘야 되는데 어떤 팁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시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서부터 저는 이제 조금 지수가 조금 쉬어갈 것이라고 뭐 그렇게 예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좀 챙겨가면서 좀 대응을 하자 그러는데 일단은 조금 지수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는 저는 조금 더 보고 서서히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같이 좀 병행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바로 꺾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 한번 관망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신중하게 조금 접근할 필요는 있다. 지금 여태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한 발짝 한 하루 이틀 정도 보면 좀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조금 관망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뭐 단기적인 투자는 하는 거는 뭐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뭐 좀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현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한 주간 수고해 주신 최현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 큰 폭의 하락 움직임 출발하고 있습니다. 1260원대 진입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오늘 큰 폭의 하락 출발 배경도 알아보도록 하죠.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출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출발 자체는 전일 대비 9.0원 내린 1271.5원을 출발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 기준으로는 1268.0원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3원을 하락하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달러화는 산업생산 부진 및 유로화 강세 속 하락 마감했고, 유로화는 ECB의 금리 인상과 라가르드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위안화는 정유공장 가동률 상승 속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좀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ECB의 매파적 태도로 의한 달러 지수 약세와 위험선호 심리 기반 1260원 구간 진입 시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ECB 라가르드 총재가 10월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유로화 강세 압력은 연장될 개연성이 크며 이에 의한 약달러를 쫓아 금일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시사한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 근본적 의구심을 품으며 전일 증시 강세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위험 선호 심리를 바탕으로 금일 국내 증시 순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 공급이 많아지게 되므로 환율의 하락 압력은 점차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미 NDF 종가가 1260원 후반 구간에서 설정되어 있기에 장초 해당 레벨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기를 정리하는 내고 물량 역시 후반기에 출회될 경우 해당 레벨에서 안착하려고 노력하는 흐름 가능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결제 수요가 저가 매수 형태로 하단을 지지할 경우 환율 하락 속도는 제어될 수 있습니다. 전일 1260원 구간에서 많은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듯 금일 역시 실수요 매수에 따라 낙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260원 구간 하락 출발 가능하겠으나 이후 결제 수요가 낙폭을 제한하며 1260원 후반대에서 1270원 초반 레벨 중심 등락 흐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65원에서 1275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60원 진입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실수요가 어떤지 여부가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지금까지 환율 동향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